매일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그 한 조각의 고등어가 어느 날 조용히 콩팥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께 먹지 말라는 말, 저는 원래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이건 몸에 좋다, 이건 건강식이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어를 잘못 먹으면 콩팥이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웃어넘겼습니다. 고등어라니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몸에 좋은 생선이라고 배워온 음식입니다. 오메가3, 단백질, 혈관 건강. 이 모든 좋은 이미지가 붙어있는 음식이 어떻게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문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불편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날 저녁 부모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토막. 옆에는 짭짤한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 그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한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정말 건강한 식사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내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거나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특히 한국처럼 음식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문화이고 습관이고 가족의 기억인 사회에서는 이 질문이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먹어야 한다. 건강하려면 기름진 건 피해야 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선택이 지금의 몸 상태와도 맞는 선택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다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결국 미래의 나 자신까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등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건지.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답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식습관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고등어 이야기,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니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같은 음식이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집중하게 된 건 콩팥, 즉 신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장기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끊임없이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배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면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괜찮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등어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몸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담 없이 처리되고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콩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저는 하나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 지금 내 몸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식을 선택하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변하고 있는 시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마지막까지 참고
버티다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이후에야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조금씩 부담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음식이 좋다는 기준만 봤다면 이제는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에 맞는 방식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식습관들을 하나씩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늘 하던 방식, 늘 먹던 조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공통된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습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반 고등어입니다. 한국 식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짭짤한 고등어에 밥을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짠 음식은 몸 안의 균형을 바꾸고 혈압에 영향을 주고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라면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담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고등어와 술의 조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흔한 장면입니다. 퇴근 후 한 잔, 주말 저녁, 친구들과의 자리. 저 역시 이 조합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맛있는 식사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조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분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어떤 요소는 그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느끼는 순간이 몸에는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의외였습니다. 고등어와 시금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 조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명에서는 특정 성분이 서로 만나면서 몸 안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거나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식도 조합이 바뀌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네 번째로는 가공식품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 이건 사실 누구나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고등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간편함, 익숙함, 그리고 맛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조합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조금 먹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노릇하게, 바삭하게, 때로는 살짝 탄 부분까지. 그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이 가해지고, 기름이 변하고, 그 변화가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건 단순히 맛있다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는 음료입니다. 비린 맛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콜라나 주스. 이건 너무나 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 몸 안에서 또 다른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또는 밤에 먹는 식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먹는 한 끼, 이 역시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습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익숙함이 어떤 조건에서는 부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순간, 식습관이라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누적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하는 걸까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등어를 완전히 끊는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덜 부담이 가는 방식은 없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식탁을 떠올려 보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조리 방식이나 조합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입니다. 고등어 요리에 물을 넣는 건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다시 생각해보니 단순히 맛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는 식감이 부드럽고 국물 맛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에서는 이런 재료가 음식의 부담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온 방식에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쌓여온 경험이 반영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양파였습니다. 양파는 특별히 비싸거나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집에 있고 어떤 요리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건 이렇게 흔한 재료가 음식의 전체적인 균형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조리 마지막에 넣어서 완전히 익히지 않고 약간의 식감을 살리는 방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이나 식초였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 식탁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마무리할 때 약간의 산미를 더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작은 조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고 양파를 넣는 타이밍을 바꾸고 마무리 습관을 하나 더 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몸이 느끼는 부담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크게 다가온 건 이 세 가지보다도 오히려 더 단순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마시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이건 재료보다 더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등어라도 낮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것은 다를 수 있고, 물과 함께 먹는 것과 다른 음료와 함께 먹는 것은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건강이라는 게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향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음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선택하자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가 조금은 분명해졌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 보니 이건 단순히 사실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음식은 좋다라는 기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건 건강이라는 건 훨씬 더 섬세한 균형 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음식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와 그걸 반복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선택하고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것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이 지금의 몸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기준으로만 건강을 이해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금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등어를 먹지 말자. 이 조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오히려 더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정말 내 몸에 맞는 방식인지, 혹은 그냥 익숙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음료를 바꾸는 것, 조리 방식을 조금 조정하는 것. 이런 선택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이라는 건 결국 계속되는 선택의 합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같은 방향의 선택이 쌓이면 몸도 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방향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고 가볍게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건강은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가끔씩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